사람들이 나를 즉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나는 뉴욕의 33번가와 8번가의 모퉁이에 있는 우체국의 등기 우편을 붙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등기부의 직원은 날마다 반복되는 우편물의 계량, 우표와 거스름돈의 계산, 수령증의 발부 같은 기계적인 일에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였다. 저 직원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정직하게 저 사람을 칭찬하려면 그의 어떤 점을 칭찬해야 될까? 그것은 때때로 전혀 낯선 사람의 경우에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 나는 즉시 그의 칭찬할 만한 점을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직원이 내 편지를 계량하고 있는 동안 감탄하며 말했다. 저도 당신과 같은 머리카락을 갖고 싶군요. 그러자 그 직원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져 있었다. 글쎄요, 옛날보다는 색이 많이 바랬어요. 하고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머리칼이 비록 젊은 시절의 윤기나는 색깔보다 약간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참 매력적이라고 말해주자 그는 무척이나 기뻐했다. 우리는 즐겁게 대화를 잠시 나누었다. 그 직원이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많은 분들이 제 머리카락을 칭찬해 줍니다. 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직원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점심은 나가서 사 먹었으리라 생각한다. 또 그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른다. 정말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야. 언젠가 내가 공개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냐고? 만약 우리가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그만 행복이라도 나누며 다소 정직한 칭찬을 전달할 수 없다면, 만일 우리의 영혼이 시디신 사과 한쪽보다도 크지 못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행을 당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아, 하긴 그렇다. 나는 그에게서 무엇인가 얻어내기를 원했고 무엇인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다. 보상을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그 일이 지난 뒤에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을 느낌이다. 인간의 행동에는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다. 이 법칙을 따르면 인간관계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칙을 지키기만 하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존 듀이는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소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 깊은 욕구라고 했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끈질긴 욕망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욕구인 것이다. 인간이 문명 자체를 진전시켜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욕구에서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의 법칙을 연구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조로 아스터는 그것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르쳤고 그의 추종자들은 배화교도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24세기 전 중국에서 공자는 그것을 강의했다. 도교의 시조인 노자는 도덕경을 써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리스도 탄생 500년 전의 석가모니는 겐지스강 기슭에서 이것을 설교했다. 그보다 1000년 전에 힌두교의 성서는 이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20세기 전에 유대의 바위산 위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것을 한 가지 사상으로 요약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세계에서 중요한 존재이고자 한다. 사람들은 경박한 아첨은 듣고 싶지 않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열망한다.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들이 찰스 슈왑의 말처럼 진심으로 동의해주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한다. 따라서 이 황금률에 따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해야 한다.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 사는 데이비드 G. 스미스는 한 자선 음악회에서 스낵 코너를 맡았을 때 일어났던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 우리 강좌에서 보고했다. 음악회 날 저녁에 공원에 갔더니 판매대 옆에 두 사람의 나이 든 부인이 서 있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각자 그곳의 책임을 맡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주최자 측 간부 한 분이 나타나 제게 금고를 주면서 오늘 밤의 일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즈와 제인을 저의 조수라고 소개한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금고가 책임자를 상징하는 것임을 깨달은 저는 그것을 로즈에게 맡기면서 저는 돈 계산에 서툴러 실수할지도 모르니 금고를 맡아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인에게는 소다수 제조기를 맡은 10대 소녀 2명에게 작동법을 가르쳐 주도록 부탁했고 그녀에게 그쪽을 전적으로 맡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무척 즐겁게 지나갔습니다. 로즈는 신이 나서 돈을 계산했고 제인은 소녀들을 감독했으며 저는 느긋하게 음악회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남에 대한 진정한 평가의 철학을 적용하는 데는 프랑스 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러한 철학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으깬 감자를 가져왔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다. 수고를 끼쳐 미안하지만 전 튀긴 감자를 시켰는데요. 그러면 기꺼이 감자를 바꿔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업원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수고를 끼쳐 죄송하지만 이것을 좀 감사합니다. 와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친절한 감사의 말은 단조로운 일상생활의 톱니바퀴에 신선한 기름을 쳐준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훌륭하게 교육받았음을 나타내는 증명이기도 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폴 케이는 20세기 초 크리스천, 재판관, 맨섬의 사람들 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애독했다. 그는 대장간집 아들로 태어나 일생 동안 8년간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망할 당시 그는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한 작가였다. 폴 케인이 작가가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그는 소네트 14행시와 발라드를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영국의 시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시를 좋아했다. 그는 로제티의 예술적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썼고 그 사본을 로제티에게 보냈다. 로제티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아마 나의 능력에 대해 이처럼 고매한 의견을 지닌 젊은이는 틀림없이 뛰어난 인물일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렸을 것이다. 그래서 로제티는 이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오게 하여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다. 이것은 폴 케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며 당시의 유명 문인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충고와 격려에 힘입어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맨 섬에 있는 홀케인의 집인 그리바 캐슬은 전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메카가 되었고 그는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그러니 누가 알겠는가? 만약 홀케인이 유명한 시인을 찬양하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름도 없는 가난뱅이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로제티는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은 누군가가 그를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만 해준다면 달라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강좌를 맡고 있는 로널드 제이 롤랜드는 미술 공예 교사이기도 한데 그의 초보 공예 클래스에 다니는 크리스라는 학생에 관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초급반에 있는 크리스는 대단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종종 교사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반 이외에도 고급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곳은 초급반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요일 실습 시간에 크리스는 부지런히 자기 책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급반에서 배우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14살짜리 수줍은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그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입니까, 롤랜드 선생님?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고 말고 크리스, 너는 재능이 있어. 저는 그 말 이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크리스가 교실을 걸어 나갈 때 키는 2인치 더 커 보였습니다. 크리스는 저를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롤랜드 선생님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하나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의 강렬한 욕구 말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중요한 존재다 라고 쓴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어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교실 앞쪽에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곤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타인보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방법은 당신이 그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알려주고 성실하게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나보다 앞서 있다. 그 점을 나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장점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 인간은 종종 역겨울 정도로 요란하게 자기 선전으로 자신을 눈가림하려고 든다. 셰익스피어가 표현한 것처럼 인간, 오만불손한 인간이여 하잘것없는 얄팍한 권위를 내세워 하늘을 앞에 두고 우스꽝스런 농간을 부리고 있도다. 천사를 울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강좌에 참가한 실업계 인사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사용하여 얼마나 큰 성과를 올렸는가 하는 점이다. 코네티컷에 사는 한 변호사의 경우를 소개하겠다. 내 친척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다. 나의 강좌에 등록한 직후 R씨는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롱아일랜드로 차를 몰고 갔다. 아내는 남편을 고령의 숙모와 이야기하도록 남겨두고 혼자서 다른 젊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나갔다. R씨는 칭찬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관해 얼마 뒤 강좌에서 보고해야 했기 때문에
숙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집안을 살펴보았다. 이 집은 1890년경에 지은 집이죠? 하고 그가 물었다. 그렇지. 이 집은 바로 그 해에 지었다네. 이 집은 제가 태어난 집을 연상케 하는군요. 하고 그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방도 넓고 튼튼하게 지었고요. 요즘은 이런 집이 별로 없어요. 자네 말이 맞아. 하고 숙모는 동의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에는 관심이 없지. 좁다란 아파트에 늘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기를 즐길 뿐이야. 이 집이야말로 꿈의 집이라네. 숙모의 목소리는 그리운 추억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은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라네. 남편과 나는 이 집을 짓기 전에 몇 년 동안 이런 꿈을 꾸었었지. 이 집은 건축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끼리 설계해서 지은 거라네. 숙모는 그에게 집안을 보여주었고 그는 숙모가 여행 중에 여기저기서 사들여 소중하게 간직해온 아름다운 물건들, 즉 페이즐리 숄, 오래된 영국제 찻잔 세트, 웨지 윗옷, 프랑스풍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 그림, 한때 프랑스의 고성에 걸려있던 실크 커튼 등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다. 집안 구석구석을 그에게 보여주고 난 숙모는 그를 차고로 안냈다. 그곳에는 새 것과 다름없는 패커드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해 저 자동차를 사주었다네. 하고 숙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한 번도 타지 않았지. 자네는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군. 그래서 난 이 차를 자네에게 주겠네. 숙모님, 그건 곤란합니다. 하고 그가 사양했다. 물론 숙모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숙모님과 핏줄이 닿은 친척도 아닙니다. 제게는 새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모님 친척 가운데도 패커트 차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고요. 친척이라고? 하며 숙모는 소리쳤다. 물론 내가 죽으면 저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친척들이 많이 있을 테지.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그들은 이 차를 가질 수 없어. 친척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면 중고 자동차 업자에게 파실 수 있을 텐데요. 하고 그가 말했다. 이 자동차를 팔라고? 하며 숙모는 비명을 질렀다. 내가 이 자동차를 팔 것 같은가?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이 자동차를 몰고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 차는 남편이 나를 위해 사준 차란 말일세. 팔 생각은 꿈에도 없다네. 나는 꼭 자네에게 이 차를 주겠네. 자네는 아름다운 물건을 보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말일세. 그는 받지 않으려고 끝까지 사양했으나 숙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버틸 수 없었다. 넓은 집에 홀로 남겨져 페이즐리 숄과 프랑스의 골통품과 자신의 추억 속에 파묻혀 살고 있던 숙모는 조금의 칭찬에도 굶주려 있었다. 숙모도 한때는 젊었고 아름다웠으며 남성들의 구애도 많이 받았었다. 또 사랑이 가득 담긴 집을 짓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유럽 각지로부터 가구들을 사모으기도 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과 격리된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숙모는 조그마한 인간적인 따뜻함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작은 칭찬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것을 주지 않았다. 사막에 솟은 한 줄기 샘물처럼 그녀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숙모의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이 아끼는 패커드 차를 선물로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뉴욕주 라이에 있는 루이스 앤드 발렌타인 조경 회사의 지배인 도널드 M. 맥마흔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해 주었다.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에 관한 강좌에 참석한 직후
저는 어느 유명한 법률가 저택에서 조경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나와서 저에게 철쭉과 진달래를 심고 싶은 장소에 대해 몇 가지 지시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아주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판사님의 멋진 개들을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매년 열리는 개 콘테스트에서 많은 상을 타셨다면서요? 이 몇 마디의 칭찬이 가져다 준 효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개들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많았지요. 개 사육장에 한번 가보겠소? 집주인은 거의 1시간에 걸쳐 개를 보여주고 그들이 받아온 상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의 족보까지 들고 나와 아름답고 영리한 개를 낳은 혈통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가 있소?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를 좋아하겠군 하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무척 좋아합니다. 좋소, 내가 한 마리 줄이다. 판사는 저에게 강아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중 잠시 말을 중단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지. 내가 종이에 적어주겠소. 판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강아지의 족보와 먹이를 주는 방법 등을 타이핑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수천 달러의 값이 나가는 강아지와 1시간 반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내주었는데 그것이 모두 그의 취미에 대한 저의 정직한 칭찬 때문이었습니다.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조지 이스트만은 활동사진을 가능하게 한 투명 필름을 발명하여 수억 달러의 재산을 모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실업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공을 이룩한 사람조차도 우리처럼 약간의 칭찬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해 본다. 이스트만이 로체스터에 이스트만 음악학교와 킬보언 홀을 짓고 있었을 때 당시 뉴욕의 슈피리어 의자회사 사장이던 제임스 아담스는 이 건물에 필요한 의자를 납품하는 주문을 따내고 싶었다. 건축가에게 전화를 한 아담스는 로체스터에서 이스트만과 만날 약속을 했다. 아담슨이 도착하자 건축가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 주문을 따내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조지 이스트만의 시간을 5분 이상 빼앗게 된다면 가망이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고한 원칙주의자이며 항상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점만 빨리 설명하고 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담스는 그 말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이스트만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트만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서류에 열중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보고는 안경을 벗으며 건축가와 아담슨에게로 걸어오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건축가는 아담슨을 소개했고 지체 없이 아담슨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는 회장님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런 방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군요. 저도 실내 장식 가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무실은 생전 처음입니다. 그러자 조지 이스트만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가 거의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군. 정말 아름다운 사무실이지요? 처음에 이곳을 지었을 때는 나도 매우 좋아했소. 하지만 요즘엔 워낙 일에 쫓기다 보니 어떤 때는 몇째일이고 방 안을 둘러볼 틈이 없어졌단 말이오. 아담스는 방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 손으로 벽에 판자를 문질러 보았다. 이건 영국산 떡갈나무 아닙니까? 이태리산 떡갈나무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요. 그렇지 하고 이스트만이 대답했다. 영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목재 전문가인 친구가 나를 위해 골라준 거요. 그리고 이스트만은 그를 방 안으로 안내하면서 목재의 균형, 색채, 목각,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고안해 만든 것들을 설명해 주었다. 방 안을 둘러보며 목제품을 감상하다 두 사람은 창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그러자 이스트만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 사업을 위한 갖가지 시설들, 로체스터 대학교,
종합병원, 아동병원, 양로원 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담스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큰돈을 쓰고 있는 이스트만의 이상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이스트만은 유리상자를 열고 그가 최초로 소유했던 카메라를 꺼냈다. 그것은 어떤 영국인들로부터 사들인 발명품이었다. 아담스는 이스트만에게 사업 초기에 겪어야 했던 난관들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이스트만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홀 어머니가 어떻게 하숙집을 꾸려나갔는지 이야기했다. 가난에 대한 공포감이 그를 밤낮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트만은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도록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아담스는 이스트만이 사진 건판을 가지고 실험하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더 많은 질문을 던져 대답을 이끌어냈고 그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했다. 이스트만은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때때로 밤새 실험을 하며 화학약품이 작용할 동안 잠깐씩 눈을 붙였고 어떤 때는 72시간 동안 옷 입은 채로 일하며 잤다고 말했다. 제임스 아담스는 이스트만의 사무실에 10시 15분에 들어갔는데 5분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스트만은 아담슨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의자 몇 개 사가지고 와서 집 안마루에 놓아두었소. 그런데 햇빛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지지 뭐요. 시내에 나갔을 때 페인트를 사다가 내 손으로 칠했지요. 내 페인트 솜씨를 보시지 않겠소? 좋소이다. 우리 집에 가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보여드리지요. 점심 식사를 한 뒤 이스트만은 자신이 일본에서 사온 의자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몇 달러밖에 안 되는 물건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다는 이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공사의 의자 대금은 9만 달러에 달했다. 누가 그 주문을 따냈을까? 제임스 아담슨일까? 아니면 다른 경쟁자일까?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스트만이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프랑스의 루앙의 한 레스토랑 주인인 클로드 마레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중요한 직원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 여자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마레와 21명의 종업원 사이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었다. 마레는 그녀의 사직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고 충격을 받았다. 마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우 놀라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섭섭하게 대한 일이 없었고 그녀가 요구하는 일은 거의 모두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녀를 종업원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종업원보다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지는 모릅니다. 물론 나는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는 사표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레트, 내가 당신의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이 레스토랑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당신은 이 레스토랑이 성공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종업원들 앞에서 반복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 가족이 있는 곳에서 그녀에 대한 나의 신뢰감을 털어놓았습니다. 폴레트는 사표를 철회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녀가 나와 레스토랑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 이것은 대영 제국의 재상을 지낸 대정치가 디즈렐리의 말이다.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들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원칙 6.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1.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2. 미소를 지어라. 3. 이름을 잘 기억하라. 4. 경청하라. 5.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6.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한다.